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공간 벡터에 관련된 이론 강의인데, 공간 벡터는 사실상 원래 벡터 단원이 지금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로 쪼개져 있잖아, 그렇죠? 쪼개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공간 벡터에서 선생님이 강의할 내용은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서 배웠었던 평면 벡터의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서의 벡터를 논하는 게 아니라 평면상에서의 유양선분, 반직선, 벡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서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공간상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평면 벡터에 배웠었던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 또는 평행조건 또는 위치 벡터 또는 뭐 역벡터,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벡터의 내적까지도요 몽창 다 똑같다 이거지, 그렇지? 똑같고 공간상에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앞서 배웠었던 우리 뭘 배웠어요? 공간 좌표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좌표에 관련된 개념을 좀 갖고 있다면은 성분 하나, 그러니까 좌표 하나, z 좌표 하나가 추가된 것, 자 벡터적으로 얘기하면요, z 성분 하나가 추가돼서 평면 벡터의 내용 그대로 정리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쪽에서 얘기할 건요, 평면 벡터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뭐야, 벡터의 합, 벡터의 정의, 벡터의 합, 차 또는 실수배, 벡터의 평행조건, 벡터의 내적 등등등 나왔던 것들 내용 플러스 다음에 우리 공간도형에서요, 공간도형 뒤에 공간 좌표 배웠었잖아, 그쵸? 공간 좌표 XY 좌표 말고 XY 좌표에다가 Z 좌표 하나 추가됐었는데 여전히 이제 평면 벡터에서 배웠었던 위치 벡터 그대로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위치 벡터는 곧 좌표야. 좌표가 곧 위치 벡터야, 그렇죠? 그래서 위치 벡터 종점,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고요, 종점의 좌표를 위치 벡터의 성분,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론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요 두 개를 묶어서 이러이러한 학습이 잘 돼 있다면요 매우 손쉽게 공간 벡터의 앞부분이 처리가 돼요, 그렇죠? 처리가 되는데 이번 강의는 선생님이요, 이런 것들 이제는 니들 좀 맡길게, 알겠죠? 맡길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벡터에 써줄까? 벡터의 합, 벡터의 덧셈, 다음에요 앞에서부터 벡터의 정의, 유양선분, 반직선,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역벡터, 벡터의 크기, 0벡터, 뭐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다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알겠죠? 달라지는 게 없어. 다음에 벡터의 덧셈, 다음에요 벡터의 뺄셈, 벡터의 실수배, 다음에 실수배에서 매우 중요했던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의 실수배 한 것이 같다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의 일단 방향이요 같은 차원, 같은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조건이야? 평행 조건이었었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죠? 차이점이 없어. 다음에 벡터의 내적까지, 그렇죠? 내적까지도 다 똑같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내분점, 외분점도 다 같다, 알겠냐? 이론이 다 똑같은데 또 뭐 배웠어요? 위치 벡터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위치 벡터요. 시점이 원점인 그러한 벡터를 위치 벡터라 하고, 위치 벡터는 곧 뭐라고요? 위치 벡터는 곧 좌표다. 즉 종점의 좌표가 곧 뭡니까? 해당하는 위치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Z 좌표 하나 추가돼 가지고 Z 성분 하나 추가돼 가지고서 얘기가 되는 거라고. 다 똑같아.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선생님이요 이건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요 평면 벡터건 또는 지금 배우는 공간 벡터든 간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 거는요 벡터의 해석 문제가 등장하잖아. 해석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를요 언급 좀 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응? 자 평면 벡터, 공간 벡터, 벡터의 해석 문제, 요 놈이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해서요. 그래서 해석 관련된 거 첫 번째, 벡터의 덧셈에 관련된 거야, 그렇죠? 덧셈 관련된 것들. 덧셈 관련된 건데 이거는요 시점이 같죠? 시점이 같아. 벡터 A, 벡터 B가 있습니다. 벡터 A, 벡터 B. OA, OB 할까? 평면이든 공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벡터의 덧셈에 관련된 우리가 큰
크기에 관련된 해석이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그쵸? 크기. 문제에서 묻기를 절대값 벡터 뭐 A라고 할까? 이렇게 그죠? 요런 크기. 근데 얘 고정돼 있으면은 그나마 편한데 이제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고정된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변화하는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다 변화할 수도 있고 이해 갔어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시점이 같은 두 벡터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삼각형대로 해서 삼각형 벡터에다 벡터 B 평행하게 긁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예, 요 벡터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야. 그치? 고정되어 있다면 솔직히 우리가 독해낼 수가 있죠. 다음에 평행사변형해서요. 이렇게 긁어서 평행사변형해서 얘기해도 되지만 이걸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다. 그쵸? 벡터 A다 벡터 B 두 벡터의 합에 관련된 해석을 할 때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벡터의 합은요. 어떻게 해? 샥 종점을 이어서 종점에 중점을 지나는 벡터 M 벡터 M의 몇 배? 두 배. 벡터 M의 몇 배? 두 배로 해석이 가능하냐고. 요놈의 크기는요. 벡터 M의 크기의 몇 배다? 두 배로 해석할 수 있겠냐. 그쵸? 이해 갔죠? 덧셈일 때 이 종점들을 연결해서요. 종점들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종점으로 하는 그러한 벡터의 두 배가 벡터의 합과 같다. 요놈이 항상 벡터 M의 몇 배다? 두 배다. 요거 해석하는 것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정리해도. 다음 두 번째로요. 벡터의 뺄셈은 늘 중요합니다. 그쵸? 이거는 늘 중요한 게 우리가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 실점을 일치시키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벡터의 뺄셈. 그쵸? 그래서 벡터 AB가 있을 때 이놈을요. 내가 시점을 O로 하고 싶어. 자, 화살 맞은 거에서요. 화살 쏘내 빼주세요. 그쵸? 복습하고 있는 거야. 안 되면 다시 평면 벡터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알겠죠? 다시 공부해야 돼. 매우 중요합니다. 화살 맞은 거에서 쏘내 빼주세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또는 시점이 같은 벡터의 뺄셈이 있을 때 이러한 벡터의 뺄셈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겠어요? 자, 벡터 AB가 있습니다. 자, 벡터 AB가 있을 때 OA OB 이렇게 할까? 자, 지금 했던 벡터 AB는요. 이런 벡터죠. 벡터 AB 요 벡터를요. 화살 맞은 거 OB 벡터에서 OA 벡터 빼줄 수 있겠냐고. 이게 같은 이야기 알겠죠? 같은 이야기. 또는요. 왜 그런지는 다 설명해 놨어. 또는요. 그럼 벡터 하나 더 벡터 지워버리고 이게 자유로워야 돼. 벡터 BA는요. 벡터 BA 이런 빨간색 벡터죠. 이 벡터는요. 화살 맞은 거에서 쏘내 빼주세요. 그렇죠?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B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 그렇죠? 이해 갔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내가 시점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벡터의 뺄셈을 자주 이용할 수 있겠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요. 실수배인데요. 실수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언급했었지만은 평행 관련된 이야기야. 즉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식으로 써주는 방법.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벡터 중에 한쪽에다가 적당히 실수배 t를 해서요. 그것이 같다면은 0벡터가 아니잖아. 0벡터가 아닌데 이것이 같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일단 방향이 같다는 얘기지. 그치?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으니까 아니 같은 방향일 수 있고요. 한 가지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크긴 나중 이야기고 반대 방향까지도 가능해. 왜요? 이 t가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역벡터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거기까지는 일단은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t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하든 또는요 t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하든 그건 t가 임의의 t에 대해 t가 결정되면 이걸 갖게 할 수 있다. 즉 요 식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크기나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까지는 t가 결정할 거고요. 벡터 A와 벡터 B는 일단 어떤 상태다? 일단은 평행한 그러한 차원, 평행한 상태인 걸 우리가 거꾸로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냐. 평행 조건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벡터에서는 요 식이죠. 그쵸? 요거니까 요걸 꼭 기억해 두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일단 락.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해석 문제에서는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벡터의 덧셈이든 뺄셈이든 간에 벡터의 크기에 관련된 이게 고정돼 있으면은 그래서 쉽게 상수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요. 여기에 변화하는 벡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히 뭐 원이나 공간상에서는 구유한 점도 상관이 관련 없게 관계가 될 수 있겠고, 하여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변화하는 벡터를 갖다 놓고서 그 크기에 최대 최소에 관련된 해석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죠? 기억해도. 자,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얘기해 놓고요. 지워버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강의해 줄게 내분점에 관련된 거야. 내분점. 내분 외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외분점도 있는데 V쌤이 내분점이 더 많이 출제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내분점. 자, 시점이 5예요. 벡터 A, 벡터 B가 있을 때요. 이 두 벡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항상 이 노란색 선분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벡터 A, B를요. 한마디로 이 두 점을요. 이 원점이라고 하고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벡터 P라고 할까? 벡터 P. 이런 P점이라고요. 벡터 P요. 벡터 P는 M 플러스 N분의 너희들 내분점 구하는 공식과 똑같은데 그거를 평면일 때에는 X좌표, Y좌표, Z좌표, X좌표, Y좌표, 공간일 때는 X, Y, Z좌표 따로따로 다 썼어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위치 벡터로서요. 이제 평면상이든 공간상이든 간에 하나의 위치 벡터, 이게 원점이면은요. 하나의 위치 벡터로서 우리가 그 종점 어떤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벡터적 표현이 훨씬 더 편안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죠. M 곱하기 벡터 B, N 곱하기 벡터 A 이렇게 크로스. 그쵸? 따라서 M 벡터 B 더하기 얼마야? M 벡터 A 이 내분점. 그쵸? 그런데 요게 내분점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M도 양수고요. N도 양수해야겠어요. 그쵸? 양수. 특히나 M 더하기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게 비율이니까 그 합은 항상 어떻게 1로 맞출 수 있잖아. 그쵸? 그 합이 1일 때는 1이면 어떻게 돼? 1이 되는 순간에 이제 N 대신에 1-M 넣을 수 있잖아. 따라서 저 벡터 P가 이런 상태에서요. M 더하기 N을 1로 예를 들어 2대 1이야. 2대 1이면요. 아니 3분의 2, 3분의 1 맞춰줄 수 있잖아. 5대 2야. 7분의 5, 7분의 2 맞출 수 있죠. 비율이니까. 비율의 합을 1로 맞춰놓고 나서 비율대로 써주면 그 내분점은 변동이 없을 테니까 M 플러스는 1이고요. 1이고 N 대신에 1-M 넣어주면 M 벡터 B 더하기 얼마입니까? 1-M 벡터 A요. 그쵸? 그러니까는 두 벡터의 합인데 요 개수들이요. 요거의 합이 얼마다? 1이 되는 순간이죠. 그쵸? 1이 되는 순간. 이때 당연히 M이라고 하는 놈은요. 0보단 커야 되겠고요. 1보단 작아야 돼요. 그쵸? M은 0보단 커요. 그 다음에 1보단 작아야지만이 N이 양수가 되겠지. 그래야지만이 내분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상태요. 그러니까 벡터, 자 0벡터가 아닙니다. 0벡터가 아니고 방향이 서로 다른 두 벡터의 개수들의 합이 얼마다? 1인데 이때 뭐 0. 얼마 0.3이면 0.7, 0.6이면 0.4 합이 1이 되는 순간에 이 P점의 위치는요. 두 벡터를 M 대 N 적당히 M 대 1-M으로 내분한 점에 위치하는 벡터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알겠어요? 꼭 기억해도 나중에 직선 관련된 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이 상태에서 봐요. 그리고 직선 파란색 이건 이제 외분점과 관련돼 있고요. 빨간색 이것도 외분점과 관련돼 있는데 이건 뭐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왜요? 아까 한 문자로 변수 mn 두 개를요. 하나의 변수로 맞춰놓고 m이 0과 1 사이에 써여 있대요. m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이 노란색 위에는 어떤 종점을 찍는 벡터가 될 것이고, 그쵸? 됐어요. 다음에 m이 0이면 0, 0 벡터 a니까 m이 0일 때는요. 요점, 그죠? 이게 언제 이때가 m이 0일 때죠. 실적으로 원래 있던 문제에서도요. m이 0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n은 약분되고 벡터 a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다음에 요점은요. 요점은 m이 1일 때죠. m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0벡터가 되겠고 벡터 b 따라서 벡터 p는요. p점은 이 점 b에 와 있겠네. 그쵸? 됐어요. 다음에 이제 m이 1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에는요. 이제 여기 있던 외분점 중에 하나로 떨어져야 될 것이고요. m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저기 있던 외분점 저 파란색 직선이 있는 어떤 한 점으로 p점이 위치하게 된다. 요 독해를 정확히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작거나 같다 해서 이 삼각형 내부까지도 우리가 독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문제 풀다가 또 언급하도록 하고. 하여튼 내분점에 관련된 정확한 해석. 다음에 이놈이 뭐랑 연결돼?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요. 예.
직선의 방정식 가서도요. 예, 우리 또다시 이거를 언급할 수가 있겠다 이거야. 그쵸? 요놈에 관한 거는요. 잠깐만 좀 더 얘기해 주면 얘는 벡터 P 한 다음에요. 남는 건 사실상 봐요. 벡터 A 남죠? 벡터 A하고 여기는요. M 묶을 수 있잖아. 따라서 더하기 M 묶어주면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잡히는데 결과적으로 벡터 P라고 하는 놈은요. 이제 M의 범위가 잡혀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이게 뭐야?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이거죠. 그죠? 화살 맞은 거예요. 손에 펴주면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예요. 그쵸? 저 벡터와 평행하면서요. 벡터 A 점 A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는 거야. 실적으로 벡터 A만큼 가봐. 벡터 A만큼 갔어. 간 다음에 뭘 더하는 거니?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즉 이런 벡터에 적당히 실수배를 더하는 거니까 간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던 M이 0이면 여기 멈춰 있는 거고요. P점은 여기 있는 거고 M이 만약에 1이면은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1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이 점에 멈추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M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요. 이만큼 간 다음에 적당히 뭐 여기가 0.1이면 요 정도 0.1만큼 갔겠고 0.2년 다음 0.3년 다음 그렇게 갔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제 여기 있던 M이 1보다 커지면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2벡터보다 1보다 커지면 2야. 그러면 2만큼 2배만큼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간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 갔어요. 다음에 M이 음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맞아요? 따라서 M이 음수면 저쪽에 있는 점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되겠고 요게 바로 뭘 말해? 여기서 M이 만약에 임의의 실수이면 요놈 M이 0과 1 사이가 있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 있으면 내분점이고 그게 아니라면요. 이 P라고 하는 놈은 뭡니까? 이 P점. 벡터 P의 종점은요. 이 직선이 있는 어떤 한 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독해가 직선과도 연결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라도 좀 되겠어요. 그렇죠? 지운다. 지우고요. 이제 5번 내적인데 내적은요. 하나만 이해시키고 끝낼게. 길어졌으니까 내적이요. 내적 관련된 건 똑같아요. 그렇죠? 봐요. 두 벡터의 내적은요. 정의. 내적 문제 나오면 첫 번째 항상 뭘 떠올려요? 정의요. 항상 정의 먼저 긁어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 코사인 끼인각 이거지. 그치? 됐어요. 정의는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나 똑같다고. 똑같아요. 정의. 다음 두 번째로요. 성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내적을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벡터 A의 성분이 원래는 x1, y1 끝나야 되는데 공간 벡터니까 z 성분까지 z1 이렇게 놔두고요. 벡터 B도 마찬가지죠. x2, y2, z2 이렇게. 그쵸? 이거에 각각의 위치 벡터 A, 벡터 B의 성분들이잖아. 이 성분들을 알 때는요. 내적이 어떻게 결정돼? 성분끼리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요. 이것이 곧 내적이다 이거야. 그쵸? 내적이다. 따라서요. 이것도 내적 이것도 내적인데 봐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평면이건 공간 벡터건 똑같죠. 똑같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각각의 벡터들의 성분들을 알고 있다면 내적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다음에 크기 구할 수 있죠. 크기는 어떻게 돼? 크기는요.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요 새끼. 요거의 크기는요.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요 새끼. 그쵸? 원점에서 이 종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크기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놈 알고 어휴 뭘 할 수 있다? 여기 있던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야. 그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쵸? 요거에 관련된 것들. 그죠? 중요하죠. 다음 세 번째로요. 이제 그림 기하학적 해석이죠. 그쵸? 기하학적 해석 능력이 있어야겠는데 이게 평면과 공간에서는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져. 잠깐만 보자. 만약에 평면 벡터야. 잘 들어. 벡터 A. 자, 벡터 A 하고요. 내적 벡터 B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뭐 3이라고 할까? 3, 2 좋아. 2로 결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근데 평면 벡터야. 그런데 벡터 A가 이렇게 있대. 벡터 A는 딱 결정돼 있고요. 얘는 고정돼 있어. 그렇죠? 고정돼 있다. 원점이고요. 여기 점 A고. 이게 벡터 A야. 벡터 A인데 요놈의 크기가 얼마냐? 크기가 지금요. 크기가 뭐 4할까? 4? 요놈의 벡터의 크기를 4라고 줬습니다. 이런 상태죠. 지금 평면 벡터에 관한 이야기다. 뭐라고요? 평면 벡터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런데 문제에서
요 내적이 2인데요. 벡터 B는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해석 가능해야 돼. 봐요. 이건 사실상 이거잖아. 결과적으로 벡터 A의 크기 4고요. 다음에요. 벡터 B의 크기는 뭔지 모르는데 항상 이렇게 결정될 거 아니야?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기하학적 해석. 이놈이요. 벡터 B 코사인 세타. 파란색으로 할까? 일단 벡터 B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벡터 B를 내리 찍어서 그쵸? 어디 벡터 A 고정된 벡터에다가 내리 찍어서 1차원 같은 동일한 차원으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칼라를 그 크기만 곱해준 게 바로 2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4에다가 도대체 뭘 곱해야지만 2가 나올까? 4에다가 이게 지금 1, 2, 3, 4인데요. 그죠? 이 크기가 4인데 4에다가 요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놈이 결과적으로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요 크기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1이요? 1 아니 더 작아야겠다. 젠장. 쏘리. 1이죠. 2분의 1이요? 여기 요 크기가 얼마? 2분의 1. 아니 결과적으로 절대값 벡터 B 얼마인지 모르지만 크기는 결정 안 됐어. 이쪽 부분이 이제 독해가 돼야 되는 건데 스칼라 곱이잖아. 이 크기 그다음에 요 크기 코사인 세타한 게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고정된 벡터 A의 크기가 4죠. 지금 선생님이 주어진 게. 근데요. 2가 되려면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얘가 4니까 2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벡터 B 코사인 세타가 결과 내리 찍었을 때에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지. 어디에? 여기서부터 2분의 1 위치에 수직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벡터 B는 이제 어디 있다고요? 벡터 B가 있을 수 있는 건 이게 평면 벡터라면 이런데 벡터 B 이거 벡터 B 가능합니다. 왜요? 이거 내리 찍으면요 2분의 1 위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에서 맞잖아. 2 됐어요? 벡터 B는요 이게 벡터 B일 수도 있죠. 내리 찍으면 직각 내리 찍으면 2분의 1 위치에 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그래요? 벡터 B는요 저기에 있을 수도 있죠. 내리 찍어서 아무튼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가 내리 찍어서 여기만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세타는 이게 변하고 있는 거죠. 변하고 있고요. 크기도 변하고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평면 벡터라면 여기 있던 벡터 B가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야? 위치는요. 일단 직선, 빨간색 직선, 즉 여기서부터 2분의 1 되는 위치에 수직인 그러한 직선이 있는 점들은 다 벡터 B의 종점, B점이 될 수 있는 놈들이 알겠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건 또다시 다른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또는 그렇게 벡터 B가 변화하면서 최대 최소를 물을 수도 있는 거고 크기에 관한 최대 최소 또는 내적에 관한 최대 최소 단골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이게 평면 벡터를 지나쳐서 똑같은 상황이다. 자꾸 해석해 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론은 별게 없어. 근데 자꾸 기본적인 것 잘 익혀놓고 문제를 풀면서 해석해 봐야 된다고. 이게 공간상의 이야기야. 벡터 A, B가요. 공간상에서 지금 내적이 이래. 공간상에서. 그러면요. 봐요. 이번에는 벡터 A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이번엔 공간상이니까 공간상이라고 하더라도 잘 들어. 공간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도 일단요. 예. 여기 있던 어디서 내리 찍으면 여기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얘가 4로 고정돼 있고요. 지금처럼 여기 있던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떨어져야지만이 그 크기가 2분의 1이 돼서 4 곱하기 2분의 1 2가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공간상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공간이니까 여기 수도 있고 보이나? 자, 이렇게 공간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벡터 B가 요렇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내리 찍으면 여기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또 벡터 B가요? 이렇게일 수도 있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내리 찍으면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직으로. 따라서 공간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평면 즉 두껍게 이제 직선이 이게 만약에 공간 벡터였어요. 변화하건데 공간 벡터야. 공간이면요 굵게 표현합니다. 굵게 표현해서요 이 칠판에 2분의 1 되는 위치에 수직으로 수직으로 찍혀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벡터 B의 종점이 될 수 있는 거야. 벡터 B가 여기서부터 평면 위에 있는 이 칠판에 수직으로 빡 꽂혀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벡터 B의 종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점 B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해 갔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또 주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벡터 B의 크기가 만약에 뭐 4래. 4면 어떻게 돼요? 다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게 평면 벡터였으면요. 평면 벡터였으면 아까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얘도 평면 벡터 상의 이야기면 직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크기가 얼마야? 4인 것, 이 크기랑 같은 점에 이 벡터 또는 밑에 크기가 4인 그러한 크기가 4면서 여기 이 점
두 개가 잡히겠죠. 평면 벡터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간 벡터라면 공간 벡터 얘가 공간이야. 공간인데 공간인지 어떻게 공간이면요. 직선이나 이런 평면 위에 크기가 4인 점은 여기도 있고 또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칠판 뒤쪽도 있고 이어보면은요. 444 이런 원 즉 크기가 여기서부터 중심 여기가 4고요. 그다음에 요 놈이 2분의 1이니까 요거 반지를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계산이 그지 같네. 그렇죠? 자, 모서리 여기가 자, 한마디 이런 뭐예요? 원뿔. 이런 원뿔이야, 원뿔. 그렇죠? 원뿔인데 요 길이가 얼마야?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2분의 1. 이때 이 반지는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를 맞아요? 구해 놓고서 그렇게 움직이는 점 B의 자취의 길이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지를 구해서요. 뭐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같은 내용에 똑같은데 평면일 때와 공간일 때 해석상의 차이니까 정확하게 자 다시 평면 벡터건 공간 벡터건 벡터의 정의 정확히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요 똑같아 정의도 덧셈 뺄셈 덧셈에 관한 해석 뺄셈 샥샥 잘 바꿀 수 있어야 돼. 뺄셈 헷갈리면 끝난다. 알겠어요? 덧셈 뺄셈 기본이니까 자 실수배를 통해서 어떻게 평행 조건 좀 따져주시고요. 내적 관련된 학습은 원래 잘 돼 있어야 되겠냐? 제일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좀 내적 얘기했지만 자 덧셈 뺄셈 내적에 관련된 무슨 문제? 해석 문제. 크기의 최대 최소 내적의 최대 최소 이런 해석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벡터가 변화하면 두 가지가 변하는 거죠. 크기와 방향이. 그때 적당하게 벡터를 잘 분할해서요. 크기를 고정시키던 방향을 고정시키던 또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 더 얘기해 주면 뭡니까? 크기와 내적에서 가장 많이 쓴 거 기억해야죠. 어떤 덩어리 벡터들을 적당히 더하고 뺀 실수배한 덩어리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덩어리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 부엉이 같이 생겼네. 이것도 꼭 기억해둬야겠죠. 그렇죠? 크기와 내적이 샹샹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요거 하나다. 그렇지? 나머지 기하학적 해석도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야 된다. 벡터의 해석 요런 것들 또 벡터의 분할을 통해서 우리가요. 문제를 처리한 능력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9번 문제가 등장할 확률이 높을 때 고놈을 맞아야 되는데 수능에서 29번 문제를 맞추기 위한 많은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보니까 실적으로 이런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풀이부터 차분차분 해나가서 자 공간 벡터 더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면 벡터에서요 여기 있던 공간 좌표적인 그러한 공간 좌표적 능력 그러한 개념을 더 탑재한 다음에 뭐다? 복습하는 거다. 다시 한번 꼼꼼히 벡터 내용을 우리가 습득해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본서나 교과서 문제를요 학습하길 바래.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